현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 한도 규제를 꺼내들었습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 한도를 유지하되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적용하여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제한하겠습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한도를 조여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대출 의존도를 낮추어 금융권 부실 위험도 줄이겠다는 계산입니다. 정부의 대출 한도 규제에 맞게 신혼집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는 이지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훈 씨는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중도금까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5월 지훈 씨는 경기도의 7억 원대 구축 아파트를 매매 계약했습니다. 은행 상담을 통해 LTV와 DSR을 모두 충족하는 선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진행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주담대 문의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신규 상담 문의는 지금 어렵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려 지금 지원 한도가 아예 없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한도가 모두 소요 추진되었다고 이제 전달 요청해서 전달드리려고 전화 주셨습니다. 가계대출 총량제인가 이걸로 해서 매달인지 제가 정확히 기준은 모르겠는데 그걸 상한선을 정해뒀대요. 은행들이 상반기에 가계대출로 이미 돈을 많이 썼다 보니까 이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은 다음 해 뭐 대출이나 이런 게 좀 제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금융회사의 26년도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성장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 잔액은 계속 증가해 올해 2분기 거의 1,900조 원에 달했습니다.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해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런 방침에 맞춰 은행들이 지난 7월부터 대출을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훈 씨의 잔금일은 9월 18일. 그때까지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날리고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막 손 막 벌벌 떨리고 크게 진짜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퇴근하고 와서 집에 와서도 계속 기사만 찾아보거든요. 정부에서 뭔가 갑자기 라이브를 하지 않을까. 국정감사까지 막 라이브로 쭉 보면서 이 관련해 무슨 얘기 했을지 막 찾아보고 하다 제가 인스타 DM으로 대통령님이랑 금융위원장님이랑 국토부 장관님 세 분한테 DM 보냈거든요. 혹시라도 보실까 봐. 지난달 개최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지훈 씨의 상황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그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입주를 앞둔 많은 실거주 예정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이게 저런 지적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 다 그거 믿고 했는데 그 지적은 일리가 있어서 하여튼 그 경계선에 걸리는 사람들 그 집단 부분은 이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개별 은행 단위에서 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더 쥐다 보니까 원래대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월 13일 정부는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는 적정 수준의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겠다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이 세심하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게 수요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야, 집 사지 마. 돈도 없는데 집을 왜 사니? 집은 안 살 수는 있죠. 안 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집을 삽니까? 그러면 전월세라도 머물 수 있게 저는 만들어주고
우리 공급은 할게 하는데 공급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은 전월세 시장에서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줄게 라고 제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요를 빨리 억제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부작용이 생기죠.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청년 주거 대책으로 버려진 버스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내놨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주거난 속에서 생존하려 애쓰던 청년들에게 돌아온 제안은 버스였습니다. 나는 매일 국회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청년주택 주장하는 황희 보곤 해. 하지만 자기 딸 자식은 미국 보낼 거라서 그런 집에 살게 할 수는 없어. 잘 잤다. 여러분, 저는 오늘 드디어 버려진 버스로 만든 아파트에 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될 줄 몰랐네요. 생각한 사람 정말 획기적인 것 같아요. 여기 사시죠? 살아보니 어떠세요? 다 좋아요. 진짜 다 좋아요. 여름엔 버스 안이 찜질방되고 겨울엔 냉동고되고 옆집 화장실 냄새 심한 거 빼고요. 버스 주택 제안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주택 공급난의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보여주기식 땜질성 아이디어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청년들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분노의 배경에는 청년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반토막이 났어요. 2020년에 비해서 2024년은 반토막이 나서 지금 서울시나 중앙정부나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전월세 난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과거 최근 몇 년 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누적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청년 공공임대주택 모집하면 몇백 대 1, 100대 1 뭐 이런 걸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특단의 공공임대 공공분양 정책이 나와야 돼요. 다인 씨도 신혼생활을 시작할 보금자리로 공공주택에 여러 차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플 깔아가지고 이제 정보가 날 때마다 지원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대방 신혼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대방역 근처의 역세권으로 나온 주택을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경쟁률이 100대 1이기도 하고 20대 1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가지고 지원할 때마다 매번 안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썼던 데는 그 부천 역곡 신혼희망타운이랑 계양 A구 신혼희망타운 지원했었어요. 결과는 나왔나요? 예비번호여서 아무래도 추천 물량이 전체 10%다 보니까 조금 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송주 씨 역시 공공주택 청약에 도전했지만 당첨과 거리가 먼 예비번호만 받았습니다. 민간 분양에 비해 훨씬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청년들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근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8월 13일 주택 공급 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과 일반 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딘 점은 이러한 수급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집값 상승에 따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신규 택지지구를 공개하며 수도권에 23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정부. 하지만 청년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쏟아지는 공급 대책. 하지만 전문가가 지적하는 건 공급의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공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허가가 나가면 공급이 됐다고 생각해요. 통계상. 근데 인허가를 해도
착공을 안 하면 지어지지 않고요. 입주를 안 하면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허가를 3년 전, 4년 전에 했어야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인허가가 나와도 토지 보상과 착공을 거쳐 입주하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립니다. 지난 2018년 발표된 3기 신도시 총 3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에 12만 2천 호이며 소규모 택지의 경우 20년부터 대규모, 중규모 택지의 경우 21년부터 연차적으로 주택이 공급됩니다. 대규모 신도시 6곳과 중소형 공공택지에 2021년부터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지난 21년 6월에 최종 인허가가 끝나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된다는 인천의 계양지구. 하지만 많은 곳이 이제 막 공사가 시작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걸까? 지금 그래도 3기 신도시 발표하는 것 중에서는 지금 여기 계양 3기가 제일 빨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0월하고 12월 첫 입주거든요. 토지 보상 지연 등의 문제로 사업 일정이 계속 밀려 현재 2개의 블록만이 입주를 앞둔 상태. 계양지구 전체 물량의 10%에도 못 미칩니다. 그럼 그 나머지 10분의 9가 다 되려면 얼마큼 남았을까요? 그러니까 5년 이상은 여기 테크노밸리는 아직 토목공사 땅 저기 다지기면은 아직 토목공사 보호도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계획이 발표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 입주한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인허가를 마친 시흥, 광명 신도시는 더 속도가 더딘 상황. 이주는커녕 아직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라 실제 입주까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 거주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모든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임대주택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늘었지만 그게 8%인 거예요. 택지를 지정해서 거기에 그 수용해서 짓고 이러는 시간이 언제 발표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니까 사실 발표를 하는 거 외에 실질적으로는 공급되는 거는 제로거든요.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등 국유지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한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정부는 서울 도심의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하겠다며 용산 어린이정원을 후보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협조가 필요한 서울시는 녹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정부와 서울시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랑 서울시 간에 상당한 입장차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유는 있겠지만 서로 협력을 잘 못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요. 청년들은 서울의 집값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희가 열심히 기어가는데 다 닿질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아무리 돈을 모아도 안 닿을 게 보이니까 조금 힘들긴 해요. 근로소득만으로는 영원히 닿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지하게.